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좀 움직이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돈다방 미쓰리 그동안 꾸준히 제가 손으로 직접 썼던 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어느덧 8건이 되고 9건째를 시작하게 됐다. 물론 10년 동안 총량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A4 용지 이면지에다가 작성해서 그냥 종이를 모아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때 자료는 없고요. 그 이후에 제가 노트에 적기 시작하면서 모아온 노트가 8건째였고 제가 9건째 그 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그날 어떤 청취자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 제가 그 후원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트 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건째 노트도 이제 다 해갑니다. 마지막 장에 제가 원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16일 화요일 방송에서 즉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9번째 노트가 이제 끝나가겠죠. 참 감정이 묘해요. 나름대로 뭐 대단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작성한 노트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 노트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월세를 살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가게 되잖아요. 이사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삿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간한 거는 다 막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버리지 않고 꾸역꾸역 모으고 있는 게 바로 이 돈다방 미쓰리 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월 14일 일요일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하면은 또 새로운 노트를 펼치겠구나라는 기분이 들면서 참 감정이 묘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지난주 증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56포인트 상승해서 4,167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리는 증시다. 순매수 1조 4천억 원 이상 힘을 내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기관 투자자들은 뒷심이 좀 약하다. 피아그라 말고 그거 뭐더라?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시알리스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살 빠지네요. 자, 어쨌든 뒷심이 부족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4,226포인트를 막 뚫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께 풍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 금요일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이미 1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을 예정해 놓고 움직였던 장이다라는 것을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3,900에서 4,20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상승 요인으로는 FOMC의 완화적 메시지 그리고 IT 업종의 실적 모멘텀을 상승 요인으로 봤고 하락 요인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AI 고평가 논란과 함께 연말을 맞이하여 차익 실현 매물 부담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하락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자, 증권사 의견들을 좀 몇 가지 보면은요.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양호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앞두고 얕아진 수급 변동이 확대될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최근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꾸준히 매수해주지 않는다. 예전엔 그랬는데 그리고 주식시장이 2,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확실하게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의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외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면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면 외인이 사고, 이렇게 이 손바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 또 어떤 날은 또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팔고, 이런 매매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봤을 때 뭔가 듬직하게 어떤 투자 주체가 꾹 하고 매수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현란한 수급 변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장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 순환매로 인해서 제한된 상승세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소화시키면서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여갈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ECB 통화정책회의,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증시가 하락했을 때 전문가들이 왜 하락했지? 라고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락할 이유를 뽑아서 갖다 붙인 게 바로 뭐냐면 12월 19일 진행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협적인 부분이 증시를 압박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봐 보면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높여갈 거라고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년 대비 얼만큼 소비가 늘어났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만, 뭔가 그때 화끈한 소비가 연말까지 끌고 간다라는 곳에 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약간 뭔가 미국 국민들이 막 지갑을 열었대 막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용히 시켜, 조용히 볼륨 낮추라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갔죠. 이유는 뭐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연말 산타랠리가 아주 소극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이제 물갈이를 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12월이 안 되면, 남아있는 12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증시를 잘 버텨서 끝냈다 치더라도 2026년도 초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경기지표 결과에 따라서 FOMC 해석과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대신증권은 보고 있고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흔들리는 AI 신앙심과 핵심 지표 3연타가 대기 중인 뉴욕 증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보다 먼저 살펴보면 12월 1일 월요일 12월 미국 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6일 화요일은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10월 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12월 중순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10월 달 소매 판매가 아니라 11월 달 소매 판매를 확인해야 되지만 10월 1일부터 미국은 최장기간 셧다운에 돌입하다 보니 경제 지표가 딜레이 돼서 12월 한가운데서 우리는 고작 10월 달 소매 판매를 봐야 됩니다. 자, 10월 달 소매 판매 어땠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셧다운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에서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 증가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셧다운 영향으로 원래는 2025년 12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 경제 지표가 지금 딜레이 되면서 늦게 발표가 됐고, 아이러니하게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한 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12월 17일 수요일 날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없고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18일 목요일 날은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주 전에는 19만 명이었다. 예상보다 적었다. 그런데 일시적일 수 있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지난주에는 다시 23만 명으로 증가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만큼 증가됐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발표되는 또 다른 경제지표 10월달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은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서 발표에서도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장은 예상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높게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덜 나왔다. 괜찮아 이렇게 토닥거리는 분위기. 소비자 물가 지표에 초점을 맞추면 야 인플레이션 지표가 저렇게 상승하는데 금리 인하는 무슨 얼어 죽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봐 소비자 물가 지표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는 모두 아닥시켜버리는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18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금요일 11월 달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가 될 거고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예상치들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슈 체크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18일부터 19일까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25bp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인상할 확률은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0.50%니까 0.25% 즉 25bp를 인상하게 되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0.75가 되는 겁니다. 이 0.75라는 수준은요.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일본이 1995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금리를 높여서 최고치를 만들어 놓으면 지난번에 한번 증시를 흔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쩌고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 달은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께 증시의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무조건 12월 달은 딴 거 보지 말고 연준 금리 인하해야 돼. 딴 거 보지 마. 인플레이션 지표 보지 마. 이렇게 몰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2026년, 2027년 연준은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정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점도표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도 3.75%란 말이에요. 일본에 비하면 한없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지금 짠순이 노릇을 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이에요. 아무리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지표 입닥치게 하고 부진한 경제 지표 같은 거 도드라지게 해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불편하지만 마주쳐야 되는 경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은 바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2025년 고용 때문에 12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연 산타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냐. 또 이럴 때 저 전문가들이 하는 짓이 바로 통계거든요. 올해를 제외한 최근 10년, 2015년부터 2024년 돈다방 미쓰리가 기록했던 딱 10년이라는 기간이네요. 그 10년 동안 기간 동안 12월 달 연말 코스피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했을 때가 총 10번에서 5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률이 50%네요. 그죠? 자, 언제냐? 2016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에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특징적인 것은 윤석열의 계엄령과 대통령 파면, 기타 등등 올 연초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려 1000포인트가 넘는 급상승을 해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코스피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이게 올해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퀴즈라고 하나요? 지난 10년 동안 12월 달에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50%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비약적 성장을 해왔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산타랠리의 코스피 수익률을 플러스로 거시겠습니까? 마이너스로 거시겠습니까? 확률적으로만 봐도 지금 50대 50이라 좀 애매합니다. 저는 확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뭐 812만 분의 1인가요? 1등할 확률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확률에도 불구하고 또 당선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당첨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확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률을 믿을 바에는 제 운을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올해를 제외한 최근 10년이면 돈다방 미쓰리가 201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고 딱 10년 된 기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년 된 기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미국이 연말 산타랠리 수익률을 플러스로 마무리했는가를 봐야겠죠. 바로 이 포인트가 여러분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식시장의 질이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몇 년도에 올랐고 몇 년도에 내렸고 몇 년도에 올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산타랠리 때 플러스로 끝났는데 어떤 분위기였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자, 2016년입니다. 2016년 연말에 산타랠리를 보였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2015년으로 가야 되죠.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를 유지했고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으나 유럽발 금융위기로 2014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로 한 약속이 계속 딜레이 됐고 오랜만에 미국은 호전된 경제 지표를 가지고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딱 한 번 25bp 합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 빡 주고 2016년도에는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만큼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우리 미국 경제는 자신이 있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랬죠. 2016년 미국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하면 잘할 거려? 자, 그렇게 2016년 금리를 예상만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싶었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싫어했을 겁니다. 2016년 연준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가 2016년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자, 왜 2016년 연말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났느냐? 2015년 미국이 한 번 금리 인상을 하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하겠다고 얘기하자마자 2016년 1월 2일 장이 개장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 증시가 엉망진창이 돼서 사이드카가 막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부진한 걱정까지 있었고, 야, 미국도 금융위기 겪었고 유럽도 금융위기 겪었는데 중국은 금융위기 안 나라는 법이 있냐? 이런 분위기로 쭉 몰고 갔었기 때문에 2016년 초반에 너무 증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미국이 편안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금리 인상할 만큼 이제는 좀 진정이 됐어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2016년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2019년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편안함을 느껴서 연말 랠리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연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연초에 일어나면서 3월 달에 미국이 셧다운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빨리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하면서 뭔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2020년 백신이 개발되는 2021년까지 쭉 이어가면서 연말에 산타랠리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백신 만들어지니까 이제 소비할 수 있겠지. 셧다운 재개되고 이제 다시 도시가 살아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연말에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너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멈춘 듯한 느낌이 딱 보이자마자 미국이 다시 좋아졌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2023년 11월 초에 10월 달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싹 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3년 연말에 산타랠리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50%, 6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어땠는지. 이번에는요, 굉장히 좀 까다롭죠. 왜냐, 대한민국은 약간 특수 케이스거든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계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대한민국 산타랠리가 갈 수 있는지는 뉴욕 증시를 잘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오늘은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 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타랠리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12월 달 산타랠리 하면 뭐예요? 1월 달에 하락할 수 있는데. 단지 제가 오늘 이 10번의 산타랠리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거는 이렇게 확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과거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숫자가 오르고 내리고 확률적으로 90%니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연초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들은 제가 준비되는 대로 뭐 하루에 2개를 올리든 아니면 방송이 없는 날도 준비해서 올리든 계속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내일 또다시 금요일날 뉴욕 증시 하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개별주들의 움직임 활발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내년도 증시 전망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2월 16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